저 내년에 집 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개인 사업자라 가지고 소득이 별로 안 잡히는데 대출 될까요? 소득이 별로 없으면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레오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역시 걱정이 많으시죠? 내 집 마련은 정말 모든 분들의 꿈인 것 같아요. 저도 첫 집을 마련했을 때 정말 많이 기뻤거든요. 그래서 내가 소득이 적어서 아니면 대출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내 집 마련을 혹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가능한 방법이 뭐가 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은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지만 소득이 없어서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소득이 없어도 인정소득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신고소득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현실적으로 좀 잘 사용을 해서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인정소득, 신고소득은 이제 어떤 소득을 뜻하는 거냐면 은행이나 이제 금융기관은요, 소득 증빙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정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소득을 추정을 합니다. 이분은 신용카드를 얼마 사용하니까 소득이 얼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니까 소득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환산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고 해서 대출이 안 되는 건 아니세요. 하지만 인정소득이랑 신고소득 같은 경우는 최고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얼마냐면 우리가 회사원들 같은 경우는요. 회사를 다녀서 급여를 받으면 연봉이 5천이어도 또 6천이어도 7천이어도 모두 인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또 합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정소득 같은 경우는 최대가 5천만 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합산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두 분이 각각 인정소득, 신고소득이 5천 나와도 합산을 하면 최대가 5천입니다. 그래서 인정소득, 신고소득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 소득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프리랜서 분들이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 아니면 잠시 직장에 다니지 않는 분 이런 분들일 텐데요. 일단 직장에 다니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를 열심히 사용을 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돈을 벌고 있는데 몹시 억울하다. 사실은 내가 많이 버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국세청에서 정확하게 소득 금액을 책정을 해줍니다. 본인이 매출액이 많더라도 다 버는 돈은 아니고요. 경비도 쓰셨을 거고 인건비도 나갔고 해서 딱 본인의 소득 금액으로 책정을 해주는 그 금액이 바로 사업하시는 분들의 소득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 금액이 생각보다 적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는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굉장히 매출이 높아요. 예전에 제가 그 소득금액 증명원을 보는데 그 수익 금액이라고 하죠. 그분이 받은 금액은 거의 12억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또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쩜 이렇게 수익 금액이 높냐. 하지만 소득 금액은 한 3천 이거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소득 금액은 그냥 3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봤더니 그분이 이제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분들 중에는 이 자재가 워낙 비싸니까 수익 금액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죠. 인테리어 비용 요즘 또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5천, 6천, 1억이 그 매출액인 거지 나의 소득 금액은 아닌 거잖아요. 거기서 자재비, 인건비 그런 비용을 다 제하고 나면 이분의 실질 소득 금액은 굉장히 적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프리랜서 분들도 본인들이 이제 받는 통장으로 찍히는 그 금액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랑 통화를 할 때도
저는 뭐 한 1억 벌어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나중에 모두 깜짝 놀랍니다. 어쩜 이렇게 적어요? 저는 지금 못 사나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소득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환산해서 신고소득이나 인정소득을 쓸 수가 있는데요. 소득이 아예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사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부부가 합산해서 2,400이 넘지 않는 분들만 이런 대체소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살펴보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까지 내 소득이 나온다는 거냐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인정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보험료를 내는 분이에요. 직장인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지역보험을 내시는 그런 분들 중에 세대주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얼마를 내느냐 표에 다 정해져 있는데 이게 매년 요율이 바뀝니다.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건보료,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치가 15만 6천 원 정도 되면 연봉 5천만 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건강보험료 뭐 한 달 냈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3개월 평균치를 낼 수 있을 정도로 내셔야 됩니다. 이 인정소득은요, 우리 보금자리론 대출이나 디딤돌 대출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신고소득인 신용카드는 대체소득으로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이 인정소득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또 국민연금 납부내역 같은 경우는 보금자리론에서도 환산해서 소득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건데 모르고 건강보험료를 지역으로 해서 한 달밖에 안 냈어요. 이러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이제 그런 분 계셨거든요. 본인은 이제 인정소득으로 해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는데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 달치를 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러시면 인정소득으로 대체소득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3개월 평균치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인정소득 같은 경우는 좀 제한이 많죠. 건강보험료 납부하시는 지역 세대주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도 하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얼마를 내야 되냐면 39만 6천 원을 내야 연봉 5천만 원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좀 금액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역 건강보험료로 환산을 하는 분이 좀 더 많으시고요. 그럼 나는 보험료도 안 내고 국민연금도 안 내는데 그럼 어떡하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망하지 마세요. 그 신용카드 사용액을 환산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는 2,573만 원 정도 사용을 하면 연봉 5천만 원의 연봉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2,500만 원 언제 쓰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부부가 각각 쓴 카드는 또 합산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나는 대체 소득을 이용을 해야 된다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카드 사용을 조금 집중해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 사실 뭐 현금 쓰시는 분들 많이 없으니까 카드로 해서 환산해서 하시면 되는데 연봉 5천이면 대출 얼마 되는데요? 또 궁금하시죠? 연봉이 5천만 원이면 제가 이제 DSR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연봉이 5천이다. 그러면 본인 소득의 6.8배 정도가 대출이 가능 금액입니다. 뭐 약 7배 정도 잡는다고 하면 5, 7이 35, 한 3억 5천 전후가 될 것인데요. 이게 정확한 그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금리 때문이에요. 금리가 높은가 낮은가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금융권으로 가면 대출 한도는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인 어바웃만 잡는다고 하면 그냥 본인 소득의 7배 전후가 본인의 대출 한도다. 일단 이 대출 한도는요, 부채가 없을 때 얘기예요. 내가 신용대출이 굉장히 많다 이러시면 또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 말씀을 미리 해주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상담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대출이 없다고 했어요. 대출이 없다고 했는데 이제 하나씩 물어보면
제가 무슨 생수계 대출이 있었어요. 여기서 생수기라는 거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텔도 대출이 있었어요. 라고 하는데 이 아파텔이라고 하는 거는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물건인데요. 이런 경우에 뭐 중도금 대출이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중도금 대출은 거의 개인 대출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금액의 개인 대출이 있게 되면 내 대출 한도에서 다 확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의 부채가 얼마인지는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당황해서 제가 뭐 부채가 있었어요. 이럴 때는 이미 때는 늦으리이기 때문에 미리 자신의 부채가 얼마인지 정도는 확인을 하고 내가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부채가 많다라고 하면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부채 때문에 내가 대출을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혹시 그 부채가 있는 분이 차라리 한 분이면 괜찮은데 저희는 사이좋게 양쪽으로 뭐 골고루 부채를 나눴어요. 이러시면 두 분 소득을 합산해도 더 손해가 날 수 있고요. 두 분이 모두 골고루 갖고 있으면 두 분 다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중도금 대출은 한 분이 그냥 몰아서 가져가고 나머지 한 분이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준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대출은요, 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고요. 제가 뭐 계약하고 나서 대출을 이제 하려고요. 물론 소득이 높고 부채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내가 대출도 엄청 많고 소득도 낮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 기존 대출을 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 대부분 신용대출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용대출은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뭐 얼마까지 상환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뭐, 물론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그 금리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그 금리를 끌어와서 DSR 계산을 할 때 그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은행에다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얼마까지 신용대출 상환하셔야 됩니다. 라고 미리 말을 해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일단 갖고 계세요. 마통은 여러 가지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마통 같은 경우에 본인들의 비상금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경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매를 하게 되면 입찰 보증금을 내고 경매로 입찰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잠깐 뽑아서 뭐 보증금으로 썼다가 떨어지면 다시 넣는다. 뭐 이런 분들도 좀 상당히 많으세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는 인출을 했다가 상환을 할 때 상환 수수료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냥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통장이기 때문에 뭐 있으면 잘 활용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마이너스 통장 역시 신용대출의 일종이라는 것은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저 하나도 안 썼어요. 하나도 안 썼어요. 이러면서 저 대출 없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 마이너스 통장도 본인이 인출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언제 어느 순간 확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통장이기 때문에 그 본인이 설정 금액만큼은 우리의 DSR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 모르겠는 것은 꼭 의견을 물어보고 또 잘 모르면 대출 부분도 전문가한테 확인을 받는 것이 좀 좋습니다. 이 소득이 없어도 대출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뭔가 대체소득을 이용을 한다거나 뭐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동산은요, 잘 사는 게 중요해요. 싸게 잘 좋은 집을 매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출은 충분히 거기에 맞게 또 그 시기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나의 자산을 증식하는데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좋은 집 한번 많이 보러 다니시고 또 정말 적당한 집이 있으면 또 금매로 나왔다. 딱 맞는 가격이다. 내가 원하던 집이다. 이럴 때는 탁 매수를 하는 그 타이밍을 망설이지 않고 잡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출은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